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모인 구성이 굉장히 좀 의아하셨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대부분 17대에서 국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7대에서 시작한 분이 3분, 16대입니다. 16대가 있으시군요. 또 18대에서 시작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21대를 건너뛰고 22대를 온 국회의 모습은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수결보다 합이었고, 우리가 17대, 16대 의원도 계시지만 시작했을 때는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는데, 저희가 온 22대 국회의 모습은 표결이 상례화되고, 심지어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뺏거나 또는 퇴장을 명령하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29번의 줄타내기라든지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고 근본적 원인을 보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독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문제의식을 공감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이 아닌가 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헌법의 파괴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헌법 파괴의 가장 핵심이 의회의 파괴는 민주당이 가져온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은 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제왕적 의회에 대한 우리의 견제 장치는 좀 필요하다. 지금 사실 이 국회는 막강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데, 탄핵은 또 직무정지도 수반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장치로서 여기 의원님들이 모두 생각이 똑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대통령에게 그럼 의회 해산권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3명의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의회 해산권이라는 건 사실 의원내각제에서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소환제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이미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하남시장 주민소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이런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은 지역에서 극심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 집단의 갈등으로 노정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정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소환제, 아마 국민소환제의 배경은 우리 국회가 국민들이 뜻을 받드는 국회가 아니라 정당이 자기의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그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뭔가는 끼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면피용 국민소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국회 법 내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만 바꾼다면은 여야가 합의의 정신으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국민에 위한 국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뜬금없이 국민소환제를 오늘 대표 연설에 넣은 것은 결국은 국민 비난에 대한 면피용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주장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는 것들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려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국회에서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게 빨리 환원해주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대화와 양보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좀 먼저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한 오늘 국민소환제는 명피용 개선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동감을. 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 공정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1당 당대표로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길을 저희 오늘 기자회견문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그 지름길을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 당이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소환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것은 국회 윤리위원회 같은 기본적인 처벌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 소환제라는 사탕 발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법사위원장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오늘 연설 중에 추경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추경 얘기를 하면 그런 것 또한 성결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울 좋게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는 것 봤는데 대표적으로 저도 학부모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없앤 당사자들인데 오늘 정책의 첫 번째로 AI 중심 첨단 기술 사업을 하고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거를 기자 여러분들께서 조목조목 찾아서 이 실체 없음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 저도 네, 한 말씀 조배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4년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4년 이제 쉬었다가 돌아왔는데 국회의 모습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뭔가 이 상대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토론이 아니라 저 일방적으로 정해지면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그 발언 내용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가 또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 목소리는 저희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본인들이 듣기 좀 거북한 얘기는 하지 말라. 또 그 여론은 이렇다. 뭐 정해진 그 진실은 이렇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법사위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토론, 자유스러운 토론, 대화, 타협 이것은 정말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AI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이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재생에너지나 이런 그 에너지로서는 이것을 댈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정말 앞으로 AI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앞에서 기본 사회에 대한 신념은 버리지 않았고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라는 말로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성장 노선의 전환을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장 노선의 기조 전환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반기업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판단되는 야당 대표가
성장이야말로 미래를 담보하는 장치라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려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또 전력 3법,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성장 노선을 전환하겠다는 야당 대표의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한미동맹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축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 대일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성장으로서의 기조 전환을 환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이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야당 대표가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 좋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야당 대표의 처방과 진단도 나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순기 의원님 하시겠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점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많이 얘기했는데 회복은 국회부터 정치부터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 국민 정치를 지금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이 그 국민 정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에 있어서 AI 시대가 오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 복지 체계가 노동 복지 체계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 AI 시대를 우리가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그 AI 시대에 종속되어서 우리의 노동 시간은 우리의 복지는 더욱더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만 번지를 하다. 말로만 합의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소통을 이야기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첫 번째 국민 소환제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고 있고 또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고 있는 이 구조부터 깨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힘에게 국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그 시작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앞뒤가 모순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결국 겉은 번지를 하는데 실천의 방향과 실천의 방법을 보면 앞뒤가 모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저는 결국 핵심 지지층인 민노총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결국 반도체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결국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A, B, C, D, E, F라는 아주 화려한 이러한 목표를 하나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결국 핵심 지지층인 민노총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22대 국회가 시작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다 중량감 있으신 분들이고 이 시기에 이렇게 이 모임 결성되거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성은 진작에 결성은 진작이고. 됐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모여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국회를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국회가 될 것을 바라봤는데 6개월간 작년 한 해 동안에 국회가 엉망인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과거 국회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그 기간 동안에 토대로 해서 이 반성과 진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임계점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독일 예선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향후 국면에 혹시 역할로 뭐 저희 이 정도까지 요 하죠.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예. 예. 국회 정상 와야죠.